My answer is very simple. If they complain, if you want your tariff rate to be zero, then you build your product right here in America. 관세 이렇게 올리면 한국도 물가 오르는 거 아님? 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임? 이제 일자리까지 미국에 뺏기는구나. 우리나라 이제 수출 못해?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아니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의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은 내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된다면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국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 상황만으로도 IMF급 위기다, 역대급 경기 침체다, 불안한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된 상황. 자자, 눈물 닫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에는 무려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니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 체결이 돼 있잖아요. 덕분에 대부분의 상품을 거래할 때 관세가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의 약 70%는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산층들을 일자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수입 상품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으로 수입되는데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고 중산층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고, 한마디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주로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 즉 제조와 수출이 강했던 국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안에서 제조와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낮아요. 그나마 우리가 수출이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일부 품목들이 수출을 호조를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이 관세 폭탄이 제대로 터져버리면은 이제 수출이 줄어들겠죠.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한국 내에서 생산하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면은 결국은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명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나타난 실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도 각종 부품 제조를 동남아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관세 영향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나 태국 등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한 상황이었고 다 미국으로 수출을 위한 그런 공장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상품들이 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중국도 그렇고 그 동남아도 그렇고 트럼프와 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일종의 국정 공백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발효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혀 우리도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지수 101.6. 최근 우리나라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신용카드 대란으로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소매 판매액 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경기의 바로 밑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소매 판매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101.6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2020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19가 터졌던 해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어요. 그 해를 100으로 놓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100일 100이라는 것은 거의 그 해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5년마다 기준이 갱신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수가 위태로운 것이죠. 내수 경기가 침체된 지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소비를 하게 되고. 3. 소득 격차 연 2억 원 돌파. 지난 1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두 계층 간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풀어야 될 문제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50, 많아야 60입니다. 대기업은 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지만 중소기업은 서로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인재난이 나타나는 거고. 너무 막연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양극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조업 업체는 한 50% 이상의 하도급 업체인데, 사실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하도급 업체가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있느냐. 점점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이 거래상에서 나타나야 된다. 다 같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상생의 어떤 자세를 가질 때에 거기에 어떤 신뢰감이 더 생기겠죠. 그런 신뢰감 통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매일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따라 알게 모르게 흔들리는 국내 경제. 지금의 세계에는 모든 국가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조치가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수 경기도 살려야 되겠지만 국제 경기 상황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들지만 그래도 해결의 시작은 어지러운 경제 지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 아닐까요?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더 알아보고 싶은 숫자가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스브스 뉴스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